자, 두 번째 영상 드릴게요. 여러분들 첫 번째 영상에서 내가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또 성경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영상은 편집자의 사정 때문에 장중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내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만 나가 뜬 이 영상은 장중에 뜬 영상이에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지나간 다음에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다 항상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주는 개념으로 영상을 뜬다는 얘기죠. 그리고 좀 장중에 좀 일찍 올려주고 싶지만 편집자가 사정상 오늘 저녁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내가 그 공지를 못했는데 이번 주 아니네, 다행이네요. 6월 7일이죠 여러분. 6월 6일하고 7일이 강연방송이고, 그러니까 다음 주는 이벤트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 얘기 했나 보다. 자, 두 번째 영상 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에 이벤트가 없고 6월 6일하고 7일날 야간 강연방송을 해도 아까 첫 번째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렸듯이 지금 주식장은 돈 벌 수 있는 장 맞다고 계속 얘기해 주죠 여러분. 돈 벌 수 있고 지금 회원가입하면 좋은 일이 있는 거니까, 그죠? 회원가입해서 시장을 같이, 그죠? 적응하면서 시장 대응을 하면 여러분들 8월달 9월달 쪽으로 가면서 또 돈 확 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장 흐지부지하고 종목들 흐지부지하다고 시장 안 보고, 그죠? 도망가 있으면 나중에 장이 좋아져 봤자 여러분들 어떤 주식 사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항상 어떤 그 끈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장이 좀 비리비리하다고 그냥 딱 끊어버리고, 또 장 좋아졌다고 그냥 주식하려고 하면 막막하고 대응이 안 돼. 장이 흐지부지하든 종목이 흐지부지하든 항상 그 끈은 이어가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라. 네, 이 얘기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추세 하락과 낙폭과대의 중요성인데, 사실은 내 사람들이 가끔가다 하는 얘기 중에 대표님은 제목이 너무 학구적이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써서 나도 좀 이건 어이가 없는 게 아니고 좀 나도 좀 난감한데, 나는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야. 그래서 어쨌든 추세 하락과 낙폭과대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확히 이해를 하면 주식으로 돈 벌기가 훨씬 더 수월하고 주식으로 돈을 더 잘 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얘기를 그대로 다 쓰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막 구구절절 다 쓰면 좀 격이 좀 떨어져 보이잖아. 여기 유튜브 분들. 나는 아직도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나는 격이 있으니까 이런 제목이나 이런 거에도 그래도 조금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쓰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의지가 있는 거야. 자, 추세하락과 낙폭과대의 중요성인데 이거 구분하는 간단한 방법을 내가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 줘 볼게요 여러분. 주식시장이 시장으로 하지 말고 종목 갖고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지금 현대차가 있거든요 여러분. 현대차가 있는데, 현대차가 보세요 여러분. 현대차가 만약에 여기를 못 넘어갔다, 얘가 이쪽에서 움직일 때 여기를 못 넘어가고, 그쵸? 여기를 못 넘어가고 그 뒤에 음봉이 나오면서 이 저점을 깼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밀렸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게 현대차가 이런 그림이 나왔다면 이게 추세 하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다시 이 과정 없이 현대차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쭉 빠졌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쭉 빠졌다. 그러면 이게 낙폭과대라고 하는 거야. 요 낙폭과대와 추세 하락의 차이를 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알려줄게. 단기적으로든 중기적으로든 하락 추세 하락 등은 우선적으로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선적으로 먼저 나오는 것은 주가 하락이 먼저 나오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주가 하락이 어쨌든 선행되는 거야. 주가 하락이 선행이 된 상황에서 급락이 나오면 낙폭과대, 반등이 나오고 못 넘어가고 다시 밀려버리면 추세 하락 추세라고 했어. 자, 그럼 여기서 또 키워드 하나 알려줄게요. 주가가
하락하기 직전을 여러분들이 먼저 캐치를 하면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걸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그거 경험을 돈을 안 깨먹고 만약에 터득하거나 공부를 하고 싶다면 이종복 영상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보시면 돼요. 내가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줬던 영상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좌를 지키려면 어쨌든 추세 하락과 낙폭과대는 주가 하락이 먼저 나오는데 주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위치를 미리 알 수 있는 것을 변곡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곡점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낙폭과대와 추세 하락을 정확히 이해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계좌 손실을 최대한도로 막고, 그러니까 계좌 손실이 최소화되고, 그죠? 계좌 손실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반등을 먹게 되면 반등을 적게 먹어도 계좌 손실을 복구시키면서 계좌 관리가 되고, 그렇게 시간이 오랜 시간 지나버리면 계좌 수익은 계좌 잔고는 우상향으로 가겠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지. 용어로 알려드릴게요. 추세 하락과 낙폭과대의 차이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여기서 이제 또 전문 용어가 또 들어가는 거야. 지지가 깨지면서 급락하면 낙폭과대. 지지가 유지가 되든 낙폭과대로 급락을 했든 반등이 나올 때 저항을 못 넘어가고 저항에서 부딪히고 다시 빠지면서 지지를 또 깨면 그게 하락 추세. 나중에는 하락 N자형이 된다라는 얘기로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지금까지 말로 설명을 많이 해드렸어요. 볼게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내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현대차가 만약에 여기에서 한 번 더 빠지면, 여러분, 여기서 현대차가 한 번 더 빠졌으면 추세 하락은 아직은 아니고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낙폭이 과하지는 않지만 주가 하락이 선행됐고 전저점 언저리까지 밀려 내려왔지 않습니까? 요런 데가 변곡점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만약에 현대차가 이렇게 밀려 내려왔다면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왜? 이거 다음에 주가가 또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하락이 되어 있으면 전저점 언저리까지 하락을 한 다음 한 주식을, 정통성이 있는 주식을 고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주식을 고른 다음에 그 주식이 다음날 양봉이 난다면 거기서 매수를 하면 낙폭과대를 매수하는 타점이 되는 겁니다. 죽여주죠, 여러분. 그리고 내가 영상을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더 드린다고 했는데 여기서 저점을 깨면 이게 하락 N자형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서 저점을 깨면 이게 하락 N자형이 되는 거고, 여기서 저점을 살려서 올라가면 이게 이중바닥이 되는 겁니다. 진짜 주식 정확하게 알고 모르고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아니 엄청난 차이가 있는 상품인데 그게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죠. 자, 보세요, 여러분. 추세 하락을 하는 전형적인 섹터의 주식을 얘기해 볼게요. KMW 같은 게 이게 추세 하락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그 추세 하락이 길어지면 그걸 우리가 하락 추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KMW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로 움직이면서,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쏟아졌죠. 아까 내가 얘기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저점 언저리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 아까 현대차 설명한 거하고 똑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밀려 내려왔을 때 이게 단기 낙폭과대의 변곡점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걸 여기서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2월 26일까지 하락하는 걸 기다리고 있다가 이 다음날 양봉이 났으면 이걸 단기 매수하면 이중바닥에 낙폭과대를 단기 매수한 상황이 됐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양봉이 나서 얘가 올라가게 되면 차기 저항, 이탈된 저점 혹은 이평선, 그죠? 여기 21선도 이평선이야. 이런 정도의 기대 수익을 가지고 얘가 여기서 양봉이 났다면
매수를 하는 거란 얘기야. 근데 얘는 어떻게 됐어? 그 다음날 또 음봉이 났죠. 얘가 여기서 이렇게 음봉이 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돌면 이중바닥인데 여기서 음봉이 나면 하락 N자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고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요게 깼다면 여기 고점이 85,000원이고 여기 89,500원이니까 꼬리까지 합쳐서 하면은 89,500원을 9만원으로 놓고 85,000원이니까 5,000원에서 꼬리가 있고 중간을 잘랐으니까 2,500원이면 7,500원. 그러니까 여기 가격보다 추가적으로 5,000원에서 7,500원 정도가 더 빠진 시점이 하락 N자형으로 목표치가 차는 시점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거기서 양봉이 나면 그것도 여기서 여기까지 밀린 게 단기간에 낙폭이 크니까 낙폭과대가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되게 쉽지 주식. 그리고 이 종목은 기법 강의를 하거나 뭘 가르치면 진짜 회원가입하라는 소리 하나도 안 하면서 설명 진짜 지리죠. 여기까지 빠졌잖아요.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가잖아. 어때요 여러분? 죽여줍니까? 그리고 여기서 다시 밀릴 때도 이탈된 저점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밀려 내려갈 때 여기가 깨지게 되면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도 얘가 만약에 이 저점을 지지하고 올라가면서 이걸 넘어가면 이게 하락 쐐기형이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하락 삼각형 패턴을 만들고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 변곡점이고, 여기서 또 깨지면 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빠진 것만큼 이렇게 빠지는 목표치가 있는데 여기서는 파가 한 번 이래서 어려운 거야.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으로 가는 거니까 이거만큼 안 빠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가니까 아 얘는 여기가 깨지면 이렇게 폭락의 리스크가 있는 주식인데 지금 안 깨지면서 계속 돌으려고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하락 추세에 저항을 받으면서 이렇게 쐐기형 패턴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얘가 여기서 옆으로 기면서 21선 돌리고 거래가 늘어나고 종합이 조금 반등이 좀 이어지거나 조정받고 다시 움직일 때 거래가 실리면 기본적으로 이탈된 저점에서 61선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나? 요런 어떤 분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얘가 5G에서 시가총액이 높으니까 얘를 갖고 얘기했지만은 RFHIC도 있고요. RFHIC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전저점이잖아. 얘가 만약에 여기를 깨면 하락 N자형, 여기서 지지하고 거래가 실리면 이중바닥형. 패턴이 다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움직임이 좀 나왔던 것 중에 에이스테크. 에이스테크도 보면 전형적인 하락 추세예요. 그죠? 근데 전형적인 하락 추세인데 저점이 깨지면서 마디가 깨지면서 처음에는 폭이 컸는데 그 뒤에 깨지면서 폭이 점점 작아지죠. 아까 KMW하고 좀 다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분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건 그냥 섹터만 갖고 얘기한 거니까 아까 현대차 얘기했잖아. 자 여러분 오늘 수소차가 되게 좋아요. 수소차가 되게 좋은데 수소차로 얘기하지 말고 나머지는 회원가입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신성 델타테크라는 주식, 이거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영상 넣을 때 나는 이런 주식이 지나가면서 추천하는 주식이요라고 하면서 5월 25일 영상에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얘는 뭐 그날 이후로 대박이 난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어때요? 얘는 추세 하락이 아니고 추세 상승 중에 있죠. 근데 여기가 전고점에 다 달았죠. 전고점에 다 달았어. 그럼 이걸 넘어가려면 뭐가 늘어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거래가 늘어나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이 주식 관련해서 영상 넣을 때 거래가 10,000K 이상이 터지면 좀 시세가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오마이갓 에브리바디만 이렇게 얘기한 거 기억나죠 여러분? 어쨌든 잘 가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겠지만 뭐 에이테크하고 인포뱅크도 보시면 움직임이 양호한데 거래가 주니까 급등형의 탄력은 안 나와도 어쨌든 다른 주식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 보다는 다르죠. 근데 오늘은 어떤 주식이 많이 올라가요? 내가 아까 처음에 첫 번째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낙폭과대가 잘 간다고 그랬죠. 안 올라간 주식 성우하이텍이 오늘은 이쪽 섹터에서는 그래도 되게 센 축에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 거래량.
추세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을 하락 추세를 일단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벗겼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주식을 좀 찾으면 돈이 좀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힌트를 주면 요런 거 정도를 생각하면서 한번 주식을 한번 해보고, 그죠? 이걸 제목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자동차 관련주, 특히 전기차는 오늘 약하고, 완성차, 그 다음에 수소차, 그죠? 자동차 부품, 그쵸? 이쪽에 좀 시세가 좀 있어요, 여러분. 요걸 참고하고 시장 대응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도 5분이 아니고 10분이 넘어간 것 같은데, 일단 급한 대로 요 정도 영상이면 기절할 만한 내용 됐죠, 여러분? 되게 쉽게 설명한 겁니다.